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20명대는요, 지난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네,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는 늘면서 정부의 치료비 부담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증감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늘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해외 유입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20명대로 이 신규 확진자는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러시아 선박이나 이라크 근로자 관련된 해외 유입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실지 좀 먼저 정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사이에 100명대에 가까우니까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재외 교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온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네. 이렇게 방역의 관리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2차 또는 N차 감염으로의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라고 하는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예. 항만 등의 관리가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접 배 승선한 분이 아니지만 그분과 동거하는 분에서 N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항만 등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가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초기에 외국인이라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교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지만 한국말을 하고 부모님이 한국분인 분들이 치료 또는 귀국을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발견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오면 치료가 무료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풍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거에 따라서 한 의원실에서는 평균 내봤는데요. 외국인 한 명당 확진자의 평균 치료비가 600만 원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온다. 예. 그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비를 물겠다고 했는데요. 네. 참고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민인 외국인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지만 예. 각 국가의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예.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이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바뀌는 이 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치료비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 방안 저희가 잠깐 짚어봤고요. 사례별로 저희가 짚어보면 러시아 선박 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해서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러시아 선원하고 직접 접촉하진 않았는데 러시아 선박에 오른 뒤에 감염된 수리업체 직원분이 계시는데 이 직원분의 동거인이 감염이 돼서 이 사례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통 항만의 관리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예. 공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항으로 해서 우리가 출국 심사를 하고 그 면세점이 있는 그리고 보통 국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땅에 있는 공항이지만 예. 거기는 보통 우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립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가 철저해야겠죠.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또는 지나가는 분들도 모두 다. 하지만 항만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공항 내에서 근무하신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이 방역에서 항만 그렇지만 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관리가 되는데 예. 항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승선하시는 분들의 명단 예. 또 거기 들어가셨던 명단이 지난번에도 소를 잃었는데 이번에 또 잃은 겁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관리를 해서 지역 사회로의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2차 지역 감염이 이제 동거인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확인이 됐으니까 방역 당국의 허점이라는 점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또 확진자인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경남에서 한 11일 동안 머무르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동안 증상을 보였지만 또 여기저기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추가 확진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접촉하셨던 분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예. 최소 7일에서 14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증상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예.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옳았는데요. 근데 여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예. 에어컨을 오래 쐬면은 열감도 들고 코도 막히고 머리도 띵한 아픔이 있는데 예. 이것과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집어씌우기는 좀 어렵지만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역을 잘 지켰다고 하면 본인 증상이 있어도 예. KF80이나 94 이상 마스크를 잘 쓰셨으면 예. 피해가 가지 않았을 거로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이 아니라 예. 이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같은 연령대의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분들이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예. 저희 그 작가가 사전 인터뷰를 굉장히 충실히 했는지 대본에 교수님께서도 야구 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딱 써 있습니다. 이번에 야구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프로야구 관중 입장 일부 허용된 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예. 2, 3주 전에 한 차례 얘기가 되다가 이 광주 전남 지역의 확산세 때문에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다가 예. 10% 방역에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전하고 광주 지역은 어제 열리지 않았고요. 예. 서울 지역의 두 군데와 수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 어저께 잠실에서 진행됐던 경기를 TV로 거의 끝까지 봤습니다. 예. 봤는데 한 3, 4회까지는 잘 지켜지다가 예. 과열되면서 육성 응원 예. 그리고 일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들 예.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부 섭식하는 장면이 보이면서 우려가 났습니다. 예, 예. 안내 방송도 나왔거든요. 예. 육성 응원은 자제해 주십시오 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한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모든 리그는 중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 예. 모든 리그도 중단되는 거라서 이 국민 스포츠라고 불리는 프로야구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규정을 100% 따르고 예.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특히 육성 응원, 육성 응원은 우리가 일부 종교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서 예. 비말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프로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시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네. 이 육성 응원이라든지 음식물 섭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기장 끝나고 나서 밀집된 곳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맥주 한 잔 마시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끝나시면 바로 집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2차, 3차가 진행되면은 예. 분명히 환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방역 수칙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연합뉴스 기사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오스트리아에서 휴가철에 맞장돼서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 휴가지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제로 물놀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휴가는 가능하면 집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인적이 드문 곳을 가족 단위로 자가용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놀이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식점이나 밀집되고 마스크를 벗는 공간입니다. 예. 따라서 휴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규모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예.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올 여름 휴가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네. 기본적인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휴가철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